구체적인 수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법은 이거예요. 전화 상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 신용 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URL 주소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은행 뱅킹 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격으로 핸드폰을 조종하는 악성 앱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죠? 저도 올해만 벌써 3번이나 받았는데요. 저는 이런 문자가 대출을 안내하는 은행에서 보낸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나 전화로 대출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사기 유형 중에 대출 빙자형의 특징과 구체적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보이스피싱범들의 대화 패턴을 들으시고 보이스피싱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최근 정부의 긴급자금 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8월 이후에 국민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서 이를 빙자한 대출 사기 문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대략 이러한데요. 예전에는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홍보가 많아져서 단순한 대출 안내 문자만으로는 예전처럼 쉽게 사기에 성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런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문자에는 유명한 금융회사, 대형 은행을 사칭해서 정부 지원금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ARS 상담 신청 가능 이런 문자들이 특징인데요. 24시간 상담 가능이라 글쎄요. 기존의 제도권 은행과는 사뭇 다르죠. 안내된 번호로 상담 신청을 하면 이름, 연락처, 대출 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한 후에 이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URL 주소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은행 뱅킹 앱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격으로 핸드폰을 조종하는 악성 앱인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핸드폰에 까는 순간 그 핸드폰은 더 이상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고 바로 사기범들이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피싱범들이 피해자 핸드폰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실제 거래하는 은행 뱅킹 앱에 접속하고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돈을 탈취하기도 한다는 사실 너무 오싹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금융감독원, 경찰, 금융회사 등에 전화하더라도 이 악성 앱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기범들이 보내준 악성 앱을 깔았던 피해자는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통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무 앱이나 핸드폰에 깔면 절대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사기범들은 전화 상담으로 주민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기존 대출 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파악합니다. 구체적인 수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법은 이거예요. 전화 상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
신용 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사과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조건이라는 게 지금 고객님께서 보유 중이신 채무 일부를 고객님께서 직접 상환 처리하셔서 채무 공간만 조금 만들어 주시면 금액권은 동일하게 조건부 승인권으로 당일 중으로도 수령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여나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건데 저희 쪽으로 납부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세요.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 600만 원을 상환하고 확인이 되면 2,5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기존에 받은 대출은행의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피싱범들이 보내준 악성 앱을 깔았기 때문에 어디로 전화를 걸든지 보이스피싱 공범들에게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해당 은행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입금을 하지만 결국 저금리 대출도 되지 않고 기존의 대출금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주 교묘하게도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금 1, 2일 후에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생활고를 겪는 서민일수록 이런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데요. 사기까지 당한다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시켜준다고 속이거나 피해자의 신용 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 진행비 및 선납 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송금하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도 많습니다. 다음은 실제 일어난 대출 빙자형의 사례인데요. 땡땡 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은 신용이 낮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보증보험료 및 선납이자 65만 원을 입금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계좌에 65만 원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범들은 이 돈을 인출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ARS로 대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 없는 친절함을 베풀면서 저금리를 제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날이 교묘하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대출 안내를 하거나 개인정보, 자금이체,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용도가 상승되니 자금이체 또는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때는 계속 통화하지 말고 전화를 즉시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수상한 사람이 보낸 URL을 통한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데이터를 백업하신 뒤에 휴대폰을 초기화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 번째,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하셔서 최대한 빨리 계좌의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내 계좌 한눈에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 대출 계좌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 명의를 도용해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했거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셋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개통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신규 휴대폰이 개설되었을 때에는 가입 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셔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일절 대응하지 않고 통화 종료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기, 이런 상황에서 보내주는 그 어떤 앱이라도 핸드폰에 절대 설치하지 않기. 꼭 기억하시고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많이 해주셔서 피해 입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보내드린 자녀 사칭,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편 영상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